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난 이후 지난해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바이오주가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주도주가 건설을 비롯한 남북 경협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각에서는 대북주가 아니면 주도주, 주식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종목 추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까지 펼쳐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서 추천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요새 이제 실적들이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오늘까지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종목별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향후에 좀 좋아질 기업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주력은 과산화수소 그리고 전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반도체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 반도체의 증설에 따라서 캐파가 같이 증설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평택 2기 과 이제 M15 물량을 대응을 위해서 과산화수소 3만 톤 증설을 결정을 했고요. 그 공시가 2월 8일 날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도의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는 지금 1분기 실적 좋지 않은 것들은 이미 이제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요망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솔브레인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고 있는 업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 관련된 이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상승,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다시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외국계 보고서들이 다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최근 조정, 그렇지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블랙록에서 5% 이상 지분 취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2분기 실적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서 이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이 후방 산업인 이 소재 업체까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걸 주목받을 시점이 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시초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 SK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캠 등등 이런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시기가 좀 왔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날 6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한솔케미칼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라이브 매매타임 송동현 FA팀장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입니다.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 텔콘이죠. 5월 8일에 주셨었고 지금 수익이 두 자릿수 나고 있습니다. 12% 상승 중이고 5월 11일에 가장 최근에 주셨던 한국카본도 지금 6%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역시 고수익 내고 있는 종목 4월 24일에 주셨던 호텔신라입니다. 16%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에 가장 최근에 주신 5월 8일에 추천한 한국가스공사와 이마트가 각각 9%, 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4위부터 8위까지 올라온 종목 함께 보고 계신데요.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19%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장성혁 전문가의 덴티움은 지금 15.39% 수익이 났는데 목표가 도달이 됐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를 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현대상선이 다시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6%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신일섭 소장의 아세아시멘트와 호텔신라는 역시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왕관을 오늘도 두 개나 쓰셨는데 아세아시멘트는 현재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의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송동현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5월 8일에 주셨던 텔콘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은 바이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북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대북주, 남북 경협주로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제가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한쪽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 일단 대북 경협주가 단기적인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쉬어가는 국면까지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어제 뉴스에도 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가 일단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 시총의 거의 반 정도가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에 대한 설명 없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가기라는 개인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종목도 분명히 다시 테마 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텔콘도 그러한 관점으로 일단 좋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계실증 치료에 대해서 세계 3상 임상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찬석 연구원의 호텔신라가 전체 전문가 수익률 중에 5위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호텔신라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객 금지를 추가 완화한다는 전망이 연이어 나오면서 6커 수혜주로 전망이 밝습니다. 완화 조치 자체는 하반기부터 서서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인바운드 여행이 늘어나면 호텔신라의 주가도 상승할 거라 분석되면서 중국 인바운드 회복과 사업 규모 확대로 2020년 영업이익은 3,500억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중국 인바운드 회복 속도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목표가는 최근 정정해드렸던 14만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장중에 49,900원을 처치하면서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주가 5만 원 하회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0.2% 상승한 5만 1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늘은 0.59%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요. 주가 85,90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눈에 띄는데 3%대 반등 주면서 지금 26만 3천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1%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는 빨간불 켜면서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 밖의 종목들은 좀 약세네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인데 오늘 5%대 급등이고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LG 상사, 포스코 대우, 동양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예, 국내 증시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강한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2477선에서 시작이 됐고 코스닥은 어제 종가보다 0.83%, 7포인트가량 올라오면서 865포인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빨간불 켜면서 급등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신라젠의 주가가 2%대 역시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나노스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 어제만 13%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중 최고가 8,300원이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1.6% 조정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HLB, 메디톡스 모두 4% 전후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가 0.8% 강세 출발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까지 3에서 5%대 강세고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종가 수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추천주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제2의 텔콘이 될 종목 함께 살펴보죠. 네.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OCI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잠시 HTS가 잠시 조금 멈추는 관계로 일단 설명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OCI는 이제 어제 이제 16만 지금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16만 4,500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제도 3% 정도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그리고 좀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처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차트는 현재 나노스 차트라서 좀 잘못된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아니고요. 일단은 OCI 같은 경우는 조금씩 추가적인 하락세를 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에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도 많은 글로벌적으로 환경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역시나 가장 밀접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현재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단결정에 대한 소재 부분에서도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가격 단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찾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에 있어서도 일단은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CI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사업부가 이제 사실 그 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카본 사업부가 있는데요. 일단은 특히 중국이죠. 중국이 환경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공장을 지을 때도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사용할 때 카본 소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일단 카본 물질 자체가 어떤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악성 화학 물질을 흡수하는 그런 또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카본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5월달, 6월달부터 다시 한번 화학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점을 딛고 OCI 화학사업부 역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매력도 에서도 좀 높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길게 보면 볼수록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매수가
현재 부분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만 1,000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옥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현재 9,750원 정도의 어떤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제가 네이버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HTS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그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저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주가가 거래량이 최근에 3일 전에 거래량이 나오는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도 역시나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양봉이 나오는 것을 이제 전 차트와 비교해서 상승 장악형 차트라고 부르는데, 상승 장악형 차트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주가가 8% 정도 상승하네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아니, 오늘 장은 1%고요. 1%입니까? 예, 저거 아마 주간 기준일 거예요. 주간 기준이구나. 예. 일단은 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좋은 흐름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일단 기술적인 차트 흐름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보면 일단은 경매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미술품 가격 자체도 희귀한 그런 그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술품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단색화라고 해서 단색화 쪽으로의 어떤 경매에 대한 수요가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에 대한 그 실적 자체도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이 되면서 홍콩 시장에서도 경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서울 옥션이 홍콩 시장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그 경매 시장에 대한 시장을 잘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을 9,100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한 19만 원 정도를 돌파할 초반에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일단은 장중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26% 현재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국과 특히 중국의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를 판매하는 업체죠. 현재 중국 시장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굴삭기가 굉장히 안 팔려서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은 굉장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제 1대1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인도 시장에서도 모다노믹스라고 부르죠.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가 되면서 현대건설기계의 어떤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내 시장은 남북 경협 테마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북한과의 어떤 사업 연계성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좀 엮일 수 있는 테마로 같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의 어떤 펀더멘탈적 영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테마성 영향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력도와 장기적인 매력도 역시도 좀 괜찮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현재 가격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는 20만 원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17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님의 신규 탑픽 종목 3종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손절가,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의 탑픽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탑픽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예. 올해 1분기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였지만 주식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실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1분기 증시 호황에 이어 2분기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과 1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거래대금 증가는 수탁 수수료 증가로 연결되고 증권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며 대응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래에셋 대우의 실적에서 1분기 순이익은 2,00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했습니다. 2,000억 이상의 이익을 기록한 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고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국내 브로커리지 수익, 글로벌 브로커리지 수익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IB 부분은 쌍용 양해와 롯데물산의 인수금융 딜을 주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자산관리 부분 또한 연금자산과 랩 어카운트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트레이딩 부분은 26% 감소하며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 축소 영향으로 트레이딩 운용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주 유상증자 전후로 지속되고 있는 공격적인 자기 자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 본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과 IB 부분에서 실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부터 대우증권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전 부분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분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규모의 우위를 바탕으로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분야의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IB 딜 확대와 ELS 관련 손익 개선 가능성들을 감안하면 2분기 이후 추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경상이익 규모 확대로 2018년은 7천억 이상의 순이익 시현이 가능해 보이므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매도가 12,500원, 손절가 9,3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두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대한전선그룹 계열의 광통신 케이블 전문 업체입니다.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제조 판매하는 전 세계 소수 기업 중 하나이고요. 작년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연간 기준 완벽한 턴어라운드 시점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글로벌 광섬유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설 중인 신공장 가동에 따른 원가 절감과 공급량 확대가 예상되어 추가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4G 이상의 데이터 전송량과 전송 속도를 위해 광케이블이 필수적이어서 5G 시대의 광섬유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32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G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시속 500km 고속열차에서도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초당 300MB에 비해 70배 이상 빠르다고 하며 일반 LTE보다 280배 정도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퀄컴에 따르면 5G는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하며 5G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는 두 가지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경제학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광섬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둘째는 수요 증가입니다. 전 세계 광섬유 시장은 광통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6년 이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광섬유 가격은 2010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12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이 상승세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투자 초입기에 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수요 급증에 따라 전 세계 광케이블 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8%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광섬유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광통신의 실적 개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는 다음 달 5G 주파수 경매 이후 4분기 초부터 설비 투자 발주가 본격화될 예정이고,
내년 3월 세계 최초 5G가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G 구축 단계의 통신 장비와 관련 부품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가, 현재가, 매도가 8,800원, 손절가 6,400원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중공업 부문은 부진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바켓 등 연결 자회사 실적이 중국 굴삭기 호황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공업 부분의 영업이익은 수주 잔고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원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원전 수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석탄 화력과 해상 풍력 등 신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고 사우디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 사업자 선정이 6월 안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내 수주 공백을 해외 원전 수주로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 플랜트 산업의 대표주자인 두산중공업이 북한의 잠재적인 발전 수요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신경제 구상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에 발전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남북 평화 체제 구축에 따른 남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남한의 7% 수준이고 발전량은 남한의 4%대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평균 수준의 전력량으로 끌어올리는데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남한 수준 전력량으로 올리려면 63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전력의 50% 이상 차지하는 수력, 화력 발전소는 90% 가까이 보수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이후 약해진 성장 원동력을 북한의 발전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30% 이상 상승 중인데 위험 지표인 표준 편차는 2%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 공식인 샤프 지수는 15 수준을 기록하며 코스피의 동업종 샤프 지수 0.8과 비교할 때 20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계량 분석상으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폭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매수 국면세에 접어들어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래량 지표는 단기적 과열권 진입으로 경계 신호가 나오긴 합니다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 흐름처럼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최근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또한 탈원전에 따른 주가 영향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매수가, 현재가, 매도가 23,500원, 손절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탑픽 종목을 3종목씩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신 종목들은 현재가 매수가 돼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신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전력 살펴보죠. 오늘 장에서는 1%대, 죄송합니다. 솔브레인부터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의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10%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 송동현 팀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에찬트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부식액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부품 회사이고요. 일단은
일단 지금 반도체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데 워낙 근데 1분기 때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실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솔브레인의 어떤 실적 자체가 좀 평가 상회하면서 이제 주가가 10%대 강한 강세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강할수록 그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의 어떤 수요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특히 이제 이 H차트라는 것은 반도체가 이제 다단 구조로 계속 쌓아지는데 예. 메탈을 현재 씌우고요. 메탈에서 반도체 공정, 그 포토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를 씌웁니다. 그 이후에 H찬트를 통해서 메탈을 깎아주는 공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필요한 H찬트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D램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D램이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그리고 3D 낸드 플래시의 쪽에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H찬트액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실적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2분기 실적 역시도 좋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역시 선글라스 부분도 이 솔브레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닉에 대해서 제닉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제닉에 대한 평가 손실 부분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한 부분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자체가 좋은 현재 흐름으로 나왔고요. 향후로도 솔브레인의 어떤 실적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될 텐데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하고 있는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상사 보죠. 지금 사흘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대상사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현대상사는 지난 금요일 16%대 상승에 이어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예.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7%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할 경우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을 언급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범현대가 종목들이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양호한 실적이 달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사 1분기 영업이익이 1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철강 등 상품 가격 상승으로 철강 화학 부문이 호조를 보였고 중남미와 중동의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확장과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살아있는 만큼 모멘텀은 아직 끝이 아니라 판단되지만 다만 현대상사의 현구간은 매수하기에 약간 위험한 자리라 생각되고 차후 단기 조정에 접했을 때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상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바로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주가는 2.3%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신약개발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로 오늘 매기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송동현 팀장 어떻게 보실지 들어볼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을 우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2018년 1월 26일 강한 거래량이 나온 이후로 현재 주가가 점진적인 추세로 추세 하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봤는데 지금 약간의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저항에 막혀서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강하려면 지금 이 추세선, 이 검은색 추세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한데요. 이걸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그 조정이 25,0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적이지만 하나씩 이슈를 계속적으로 내오면서 현재 주가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이 부분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오도 대북 경협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의료 지원이라는 테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뭐 보건의 이슈가 이렇게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바이오주가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부분과, 그리고 대북 의료 지원 사업으로도 유나이티드 제약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강한 저항대를 뚫어줄 수 있느냐, 없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25,000 초반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승을 뚫어내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볼 텐데 지금 지난달 10일 종가 기준으로 60만 원 찍고 지속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소폭 반등하기는 한데 그간 낙폭이 워낙에 컸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분식 회계 이슈로 타격을 심하게 받은 상태이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주가 과열 현상 관련 버블을 언급한 보고서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라는 부분까지 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 특징상 투자자들은 만족한 실적의 숫자가 아닌 연구의 실현 가능성과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중에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가라앉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동안 남북 이슈가 등장하면서 남북 경협주와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는 곧 다시 올 거라 확신하는데요. 하지만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사실 셀트리온도 비슷한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대장주들의 이슈가 마무리된 후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짚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위권 랭크를 놓지 않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은 전체 전문가 수익률 7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출연을 하셨었는데 오늘 수익률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23일에 주셨던 비즈니스 오늘 지금 14%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흐름이 전개될까요? 네, 일단은 비즈니스원의 성장 포인트는 그 스마트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쳤고, 기술적으로는 17,000원대를 지금 한 3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하는데 어제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오늘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팀장의 종목이었고 지금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셨는지 탑픽 종목 선정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 제약바이오 쪽 아니면은 남북경협 요 두 양축으로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나 아니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보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카페24라는 기업 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테슬라 국내 1호 상장 유권을 통해서 상장한 그런 기업인데,
상장 이후에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상장했을 때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됐었던 가격이 한 8만 원대였는데 4월 20일 날 15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30% 정도 증가가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016년도 4분기 이후로 연속 흑자 및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쇼핑몰 솔루션 부분이랑 그다음에 광고 및 호스팅 솔루션 이쪽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2분기 때가 이제 성수기인데, 2분기 성수기, 1분기 실적 뭐 무난하게 잘 나왔고, 2분기 성수기 쪽 계절적인 영향 같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좀 비수기지만 4분기 다시 최성수기.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이익 성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카페 식사의 그 포인트는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 쪽은 어쨌든 뭐 인지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뭐 스타일란다나 뭐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끌어모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 포인트가 해외 쪽인데 일본 쪽이랑 이제 그 사업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 쪽 쇼핑몰을 들어갈 때 사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개인 이제 사업자들이 풀기 쉽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을 해외 쪽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뭐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일단은 16만 원 단기적으로 좀 짧게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12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가 만약에 16만 원에 넘어간다면 한 18만 원, 20만 원대까지 충분히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카페24 오늘 탑픽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은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MSCI 코리아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13% 하락하면서 2472.8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7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480선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현재 0.30% 하락하면서 49,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세인데요. 0.23% 하락하면서 85,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92% 상승하면서 26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66% 하락하면서 1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0.94% 상승했습니다. 37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다음 달 말 차기 회장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09% 상승하면서 3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0.78%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금감원 측에서 정밀 감리에 들어간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현재는 12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3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4% 상승하면서요. 863.3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6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867선까지 올라섰다가요. 계속 8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135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87% 상승하면서 91,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2.14% 상승하면서요. 71,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7,58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는 현재 2.68% 상승하면서 99,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3.15% 상승하면서 6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J ENM은 0.56% 하락하면서요. 8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바이로메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2%대 상승세고 펄어비스는 1.81%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0.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한섬입니다. 현재 3.78% 상승하면서 3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KL은 3.63% 상승하면서 27,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33% 상승하면서 26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고려제강 모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위아가 3.20% 하락하면서 5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66% 하락하면서 38만 4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해상, 대한유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현대로템이고요.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건설, 4위는 셀트리온, 5위부터는 현대상선,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8위는 신라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 대장주로 꼽힙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식 마셜 플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제는 16% 급등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2.62% 하락하면서 3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 유럽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트룩시마가 올해 안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MSCI 코리아 지수에 함께 편입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는 3.73% 상승하면서 2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HLB 함께 보시겠습니다. HLB 또한 개장과 함께 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HLB는 1분기 수익 분기점 수준을 달성하고 2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6% 상승하면서 9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중 2부는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이 돼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을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장 초반인데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지금 한 85,000원 정도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최근에 바이오가 뭐 가장 큰 이슈였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보다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뭐 외국인들의 수급으로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자산운용이 지분을 4.99%에서 5.08%로 확대했다라는 좋은 뉴스도 나오면서 네, 국내 시장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면이 향후에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D램 출하에 대한 증가분이 이 전분기 대비해서 뭐 10%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7%대임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분기 영업이익이
이 지금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4조 정도였는데 이제는 5조 이상으로 레벨업 되었기 때문에 분기 영업이익 뭐 20% 이상 올라갔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이렇게 연결해서 시장 전략 듣고 추천주까지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예,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먼저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투자 대상인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마인드를 먼저 가지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고요. 5월 달에는 이제 지난주 제가 첫 번째 만남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부재에 제가 제목을 주도주 부재에 따라서 종목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5월 달까지 한 3조 가까운 순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그 신흥국 중남미에서 불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신흥국 시장까지 엮여지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되었습니다만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일단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국내 시장에도 뭐 지금 패시브 펀드 쪽에서 본다면 한 3천억 이상의 정도는 유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로 매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끝났던 이제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에 본다면 원유 공급 가잉이 이제 거의 이제 마감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미국의 이란 합의 탈퇴,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또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 대외적인 변수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상승하는 호재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크게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난주 초에 문제가 되었던 북미 회담 간의 어떤 일정 조율이 좀 불확실했다가 후반부에 이제 다음 달 12일 날 개최하는 부분에서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이 기한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사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는 모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대장주잖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되는 이제 감리 위원회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단기간에 뭐 결정은 안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단실 내에 결정된다면 바이오주 전반에 어떤 저점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초에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뭐 오스코텍 관련되어서 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는 가운데요.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들께서 신용융자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좀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되면서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좀 집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에 굉장히 좀 매기가 몰리는 형태의, 그래서 이제 종목화 장세라고 이제 이름 부러지는 이런 흐름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진행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좀 매수를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도세로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아침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주요 포인트는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주의 어떤 시속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낙폭 가다가 되면 좀 저점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올라오면 좀 파는 단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남북 경협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좀 테마주다 보니까 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에 그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계속되는 어떤 남북 경협 관련되는 어떤 재료들을 유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어떤 손절가를 정하는 어떤 탄력적인 매매도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IT주들이라든지 대형 바이오주들 밑단에서 어떤 저점 매수 전략을 삼으시고 단기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남북 경협주의 일정 부분 손절매를 잡으시는 어떤 탄력적인 대응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투자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은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향후에 있을 이벤트에 주목해 볼 시점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은 이제 더존 비전이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1위 회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은 나스 미디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나스 미디어는 뉴미디어 시장의 어떤 국내 1위 디지털 미디어 앱 랩 사업자 회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용어에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배너 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이렇게 뜨는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나스 미디어 같은 랩사들은 이런 미디어 매체들에게 이런 지면이라고 합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런 할당을 받아서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에게 이런 어떤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기존의 그 전통적인 사대 매체가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잡지라고 하는 이런 매체에서 요즘에는 이제 출퇴근근이나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셨을 때 스마트 미디어,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들을 많이 이제 들고 가서 동영상 성취라든지 보드 서비스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근에는 어떤 시대가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접점에서 만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미디어 랩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랩 시장은 7개, 8개 정도의 어떤 회사들이 가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스 미디어는 그 중에서도 점유율이 1등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3만 원 정도의 주가가 올해 3월 29일 차트에 보이시는 대로 93,700원, 거의 한 2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고성장과 고수익성의 어떤 반영들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1분기가 좀 비수기인데요. 평창올림픽이 기대만큼 이 미디어의 매출이 나오지 못하면서 좀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고밸류를 조금 이제 해소시키는 어떤 30% 정도 가격을 좀 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지금 정도면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라든지 6월달, 7월달에 러시아 월드컵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하반기에는 대형 게임사들이 신규 게임의 어떤 광고 수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나스 미디어에 관한 어떤 투자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네이버의 뉴스 아웃링크제를 하게 되면 수익성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 미디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가가 한 6만 4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4천 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부근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목표가로 선정하시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 미디어였습니다. 예, 나스 미디어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